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NN 스트리머 컨퍼런스를 이제, 삼성 외부에서 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고요. 그 전에는 사실 뭐 다 내부에서, 네, 원래 삼성 내부 인원들끼리 하다가 이제 외부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기 우면동 1층에서 강의실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최근 갑자기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또 급하게 바뀌어서 그거를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하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예, 저는 삼성 리서치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주라고 하고요. 지금 옆에 나와주신 분은 또 NN 스트리머를 계속 하시다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온 디바이스 트레이닝을 위한 NN 트레이너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문지중 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깃허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NN 스트리머에 대해서 좀 약간 이미 NN 스트리머를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약간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NN 트레이너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드린 다음에 저희 NN 스트리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최소한 올해는 뭘 하려고 하는지 이제 로드맵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서로 NN 스트리머를 갖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는지 공유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서로 이제 뭐 토론이라든지 뭐 앞으로 성능을 어떻게 개선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뭐 저희가 얼마나 걸릴 줄 몰라서 일단 말씀드리고 뭐 5시까지인가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이거는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시고 뭐 질문이 많으시면 뭐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뭐 없으면 좀 더 빨리 끝낼 수도 있고 좀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중간중간 그냥 저희 발표할 때 많이 인터럽트 거시고 뭐 질문이나 코멘트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같이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 이게 자연스러운데 줌으로 하면 이게 조금 그게 안 돼서 중간에 많이 이렇게 참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NS팀으로 응용이나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서 제품화하고는 있는데 이걸 아쉽게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어, 좀 공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저희도 공개를 같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NN 스트리머에 대해서 뭐 다시 조금 설명이랄까 현재 상황을 공유 드리자면요. 저희가 뭐 이미 논문이나 유튜브를 보셨으면은 이미 아실 것 같긴 한데 저희 NN 스트리머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은 AI 서비스를 만들 때 기존 미디어 필터들 특히 G스트리머에 있는 그 많은 미디어 필터를 재사용할까 혹은 G스트리머 파이프라인 멀티미디어 파이프라인 안에서 어떻게 뉴럴넷을 사용할까에 대한 것들이 저희 처음 목표였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작년이 아니라 거의 재작년 정도에 거의 뭐 완료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보고 있던 목표가 최소한 삼성 안에서는 모든 제품에서 온디바이스 AI를 만들 때 쓰는 기본 툴이 되도록 하자는데 요거는 뭐 저희가 완벽히 됐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적어도 타이젠에서는 이제 뭐 그거는 완료가 거의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일부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뭐 안드로이드 제품에 저희가 다 넣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삼성 제품에만 쓸 생각이 없고 이렇게 오픈 소스 한 것도 그렇고 컨퍼런스 하고 있는 것처럼 삼성 외에 있는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들도 NS트림을 사용해서 AI 응용을 만들 수 있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디바이스 안에서 어떻게 AI를 돌릴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 뭐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이게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좀 쓰다 보면은 디바이스 안에서만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어요. 파이프라인하고 파이프라인 사이에 이제 연결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디바이스들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분산 환경 혹은 뭐 오프로딩 같은 것들을
NS팀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최근 들었었고요. 이 문제를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NS팀의 주 목표는 개발 목표는 이런 분산 환경 혹은 이제 가정이나 건물 내 네트워크에서의 폐쇄성 이제 엣지 AI를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 말고 다른 회사분들이 NS팀을 쓸 때 많이들 고민하시거나 주저하시는 부분인데요. 라이센스나 특허 문제를 많이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 뭐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민감하지 네? 네.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뭐 디바이스를 팔거나 아니면 앱 형태로 이제 고객에게 직접 바이너리를 보내는 경우는 이제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LGPL이 그 이름이 GPL이 붙어 있어서 많이들 걱정하신 경우가 있는데 GPL과 달리 LGPL은 이 공개된 공개 소프트웨어 부분을 라이브러리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서비스나 앱을 만드시면서 NS트리머를 라이브러리로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서비스나 앱은 목적도 상관없고 코드를 공개할 필요도 없고 기존에 돈 주고 사다 쓰신 것처럼 그냥 폐쇄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개 의무가 생겨나고 라이센스 규약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수 있는 부분은 NN스트리머를 직접 고치셔서 바꿨고 그 바꾼 NN스트리머를 제품에 탑재해서 나가는 경우는 이제 코드 공개 의무가 이제 NN스트리머에 한해서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외에는 이제 LGPL로 된 NN스트리머를 썼다라는 고지사항만 어딘가에 작게 뭐 메뉴 한 구석이 있으면은 대부분의 라이센스 준수 사항은 다 지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앱이나 서비스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리스크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 라이센스 읽어보시면 사실 특허 문제도 다 포기하는 조항들이 있어서 저희 쪽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이제 별 이슈가 없다고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2020년부터 저희가 이 NS트리머 과제를 리눅스 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NS트리머에 대한 대부분의 권리는 이미 리눅스 재단에 저희가 다 양도를 해서 삼성이 NS트리머에 대한 권리를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트레이드 마크를 포함한 각종 지적 재산권들이 뭐 그냥 다 오픈이 돼서 인류 공동의 재산처럼 사용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으로부터 개발이나 홍보 관련해서 인프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제대로 받고 있지는 않았고요. 뭐 저희가 굳이 받을 정도로 뭐 그렇게 뭐 궁하진 않아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다 그냥 내부 인프라 쓰고 있어서 그런데 NS트리머 사용해서 앱이나 서비스 만드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리눅스 파운데이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개발 관련해서 개발 인프라가 NS트리머 관련해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번 컨택을 해보시면은 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지난번 코로나 되기 전에 마지막 NS트리머 컨퍼런스였고요. 저희도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인원이 이보다 많았는데 뭐 사진 찍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굳이 여기까지 안 가신 분들도 계셔서 이제 이렇게 사진은 나왔고요. 네, 여기까지 NS트리머 소개였고 순서대로 이제 NN 트레이너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을 여기 문지중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공유 중지 일단 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실 파일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공유를 또 중에서 슬라이드 쇼를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알트 탭으로 가서 알트 탭 이걸 하시 아니 이거 뭐
잠시만요. 제가 줌을 잘 안 써봐가지고. 써, 슬래시 하면 빠져나가요, 여기서. 아, 그래요? 네, 그냥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도 한 1년 반 정도 전에 NN 스트리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NN 스트리머 소스 코드를 보시면 제가 만들어놓은 필터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박혀 있고, 그리고 이 NN 트레이너를 하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NN 스트리머를 하면서 이 NN 트레이너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NN 트레이너 작업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NN 트레이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라이브웨이트한 온디바이스 트레이닝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것도 NN 스트리머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이고요. GitHub에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작업을 같이 하셔도 좋고 컨트리뷰션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이나 아니면 뭐 디스커션 같은 것들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좀 지금 이 자료는 SSDC 작년 SSDC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NNT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목적에서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NNT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하고 있어서 이 장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넷 같은 큰 데이터셋이 있고 굉장히 크죠. 한 138메가 정도 되는데 이걸로 서버에서 모델이 이렇게 있고 이 모델을 FW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W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면서. 그리고 이런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그리고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모델을 단말에 디플로이를 해서 이 단말에 디플로이해서 이제 인퍼런스를 사용자들이 이제 계속 사용을 하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데이터들이 쌓이게 될 거고 그 데이터들이 유저 데이터들이 다시 서버로 올라와서 이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사실 제너럴라이제이션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저랑 관련이 전혀 없는 데이터들이 이 이미지들은 엄청 많이 쌓여 있죠. 사실은 이 자이로미트라라고 하는 버스는 저는 한 번도 살아 생전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도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만들면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들에 대한 난리지가 내 뉴럴 넷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면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 없는 데이터인데 이걸 섞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는 우리 집 강아지를 이런 데이터 말고 우리 집 강아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질적인 사용자의 리퀘어먼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버 같은 데서는 이런 뭐 제너럴한 데이터들 모든 여러 사람들이 콜렉팅 되어져 있는 이런 데이터셋 가지고 트레이닝하는 것을 좀 일컬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만의 특별한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이 제너럴라이션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거나 새로 트레이닝하는 것을 그것도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NN 트레이너는 사실 이런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뭘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이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녀석인데, 어떤 데이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뉴럴넷을 그러니까 서버에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뭐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윈드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에큐러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단말에서 다시 학습을 시켜서 제대로 그래서 에큐러시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수행할 수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 강아지나 우리 집 고양이를 클래스에 추가시키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이로미트라는 버섯들은 기존의 모델에서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덜어내게 되면 뉴럴넷 사이즈가 굉장히 좀 라이트해지고 경량화돼서 좀 더 인퍼런스를 좀 더 빨리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실은 서버에서는 이제 뭐 처음 시작부터 스크래치부터 트레이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온 디바이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버에서 프리트레인 되어져 있는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풀 트레이닝, 여기는 파인 트레이닝,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이거는 데이터 사이즈가 개인 데이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크리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크리에이션 모델을 내 사용자에 맞게끔 어댑테이션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이건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리고 서버에서 한 데이터 자체가 오픈되어지는 데이터셋이나 많은 데이터들, 그러니까 시큐리티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레스 시큐어하다고 볼 수 있고, 온디바이스는 내 개인 데이터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자체 내에서 있는 데이터, 내 개인 유저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더 시큐어한 데이터들이 딜을 가지고 핸들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약간 내가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이건 그렇지 않고, 근데 문제는 데이터가 리미테이션 되어 있다는 거죠. 단말에서 단말이나 아니면 IoT나 이런 디바이스에서 하기 때문에 리소스가 서버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도 굉장히 리미테이션이 걸려져 있고 컴퓨팅 파워도 작고. 그러면 그 반면에 트레이닝 피처는 풀리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저를 한다고 해서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해서 뭐 풀리 커넥터 레이어만 트레이닝 지원한다고 하면 나머지 컴ponent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들, 모든 레이어들, 모든 피처들이 다 지원이 돼야 온디바이스에서도 트레이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미테이션들을 해결할 수만 있으면 기존의 서버에서 프리트레이닝이 되는 모델을 근데 개인 사용자에 맞게끔 이제 퍼스널라이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인 튜닝이 있고 트랜스퍼 러닝이 있죠.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전체를 전부 다 파인 튜닝 한다라고 볼 수 있고,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클래시파이어 레이어를 이제 파인 튜닝 한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뭐 피처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NNT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만약에 뭐 1000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내가 우리 집 강아지를 집어넣었을 때 기존에 1000가지 되었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인포메이션, 난리지들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덮어쓰게 되는 거죠. 덮어쓰게 되면 기존에 학습되어진 클래스들에서는 애큐시가 떨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내 학습되어진 내 개인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맞느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겠지만 많이 있으면 애큐시가 높아지는 반면에 리소스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런 적절한 부분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제 뭐 어떤 부분에서는 레지더럴 네트워크를 추가시켜서 이 부분만 상대적으로 작은 이런 네트워크를 붙여가지고 이 부분을 학습시켜서 기존의 포게팅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도 하고요. 기존의 글로벌 데이터의 데이터셋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시사이징해서 이 녀석을 새로운 데이터셋, 그러니까 퍼스널라이즈한 데이터와 합성을 시켜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법, 또는 이렇게 SVD라고 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각각의 인풋의 피처의 특성 벡터들을 뽑아가지고 그 벡터의 유닛 벡터와 이제 오소고널한 방향으로 이제 오소고널한 것들만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포게팅이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컨티뉴어스 러닝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그젠플로 이제 인퍼런스를 그러니까 기존에 오버파라미터 되어져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방향들인데, 이거는 이제 얼리 액시스나 아니면 또 많이 사용하는 퓨전 러닝이나 아니면 메타러닝 같은 경우도 뭐 고려해야 될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온디바이스 트레이닝을 할 때. 그럼 기존의 퍼스널라이제이션에서 이 프레임워크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들이 뭐가 있느냐? 알고 계시다시피 텐서플로우, 파이투 좀 많이 쓰시죠. 이런 것들하고 이제 NM3는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피처는 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들을 NN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계속 뭐 피처들이 계속 추가돼야 하겠지만 계속 추가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레지너럴 넷이라든가 아니면 뭐 모바일 넷 같은 경우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는 이제 리스트들이 좀 레어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커런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시퀀스 기반의 타코트론이나 TTS라든가 이런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 뭐 그레이디언트 클리핑이라든가 웨이 쉐어링인가 고급 기능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인플리멘트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액티베이션이라든가 뭐 웹 레귤라이제이션도 지원을 하고 있고, 오토마이제이션 SGD나 아담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KLD 로스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기능들은 계속적으로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커스텀 레이어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용자분들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뭐 오퍼레이션이라든가 레이어들이 있으면 기꺼이 뭐 추가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텐서라는 데이터 타입을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뭐 애드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델리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블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 GPU나 아니면 그러니까 모바일 GPU 같은 것들을 지원하거나 NPU를 지원하면 좋을 텐데, 그건 아직 이제 퓨처웍으로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CPU에 뭐 멀티코어, 멀티스레드 기능 이용해서 아니면 신디 이용을 해가지고 엑셀레이션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새로운 네트워크를 추가시키거나 아니면 연결시키거나, 그래서 네트워크를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온디버스 컨피그레이션을 아예 바꿔가지고 온디버스에서 트레이닝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텐서플로우의 인터페이스도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TFLI 인터페이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NN스트리머를 이용한 인터페이스도 가지고 있어서, NN트레이나 엘리먼트가 사실 NN스트리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NN스트리머를 이용해서 인퍼런스를 수행하실 수 있고요. 성능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게 이제 NN트레이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VG16 같은 경우에 인퍼런스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많게는 뭐 26배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메모리를 사용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NN 트레이너 자체는 계산을 할 때 익스큐션 오더를 컨트롤링 합니다. 그러니까 익스큐션 오더를 이용을 해서 이제 컨트롤을 통해서 메모리를 적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이 NN트레이는 다 임플리메이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많게는 28배까지, 적게는 한 3배 이 정도까지, 좀 3분의 1 정도만 기존에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정도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API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가 이제 케어스 API를 많이 좀 레퍼런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케어스 API를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그래서 케어스 API랑 거의 동등 수준으로 API를 지원을 하고 있고, C하고 C++ API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젠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웹 API나 C# API도 금년 중에 지원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타이젠이나 우분투나 아니면 안드로이드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모찌라고 해서 와치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나?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우 하는 것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걸 웃는 모습으로 이제 데이터를 콜렉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콜렉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면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글리에이션을 할 때 이제 웃는 모습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인퍼런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우는 모습은 우는 모습으로, 그리고 뭐 정확하지 않은 거는 잘 모르겠다. 이제 이거는 컨피던스 값을 주기 때문에 컨피던스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뭐 판단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사실은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어플기능을 좀 짜볼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API 형태로도 짤 수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이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파일 형태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I 포맷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인풋으로 컨피그레이션을,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API를 이용해서 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는 여기에 있고요. GitHub도 아까 NN스트리머, NN트레이너. 왜냐하면 아까 이제 하민님 말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NN트레이너, NN스트리머의 서브 프로젝트 형태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GitHub도 같이 쓰고 있고, 뭐 AI 파운데이션에서 지원도 같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CI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관심 있으시면 많이 방문해 주시고, 스타도 한번 눌러 주시고 아마 추가 기능들 같은 경우도 많이 쓰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의견 있으시면 뭐 항상 주시면 저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네, 이건 저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쓰는 공동의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네. 사실 이게는 파이썬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C하고 C++이기 때문에 굉장히 로우 레벨이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시스템 레벨로도 들어가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뭐 메모리도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뭐 부팅 시퀀스도 컨트롤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도 거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NN 트레이너도 그냥 단순한 리서치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아마 올해 중에 실제 제품으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으로 들어가면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제품으로 나가기 전에는 뭐 하는지 말씀드릴 수가 없어갖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다시 NN 스트리머 또 들어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삼성 리서치 내에서 진행한 NSM의 어플리케이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순수하게 온디바이스 AI 파이프라인은 아니고요. 엣지 AI 파이프라인에 해당해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랑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동시에 함께 사용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저희가 올해 ICSE에 된 논문을 미리 보셨으면 아마 거기서 보셨을 것 같은데 아직 이게 출판은 안 됐고요. 저희가 그냥 프리프린트만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요 파이프라인에서 하는 일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작업자분들이 뭐 케이블을 체결한다든지 뭐 작업을 할 때 자주 실수를 한다고 해요. 특히 뭐 자동차 공장이나 이렇게 굉장히 공수가 많이 들어서 케이블 체결을 뭐 몇백 번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번씩 실수를 하고 그게 실제 최종 제품의 불량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작업하는 걸 감시해서 불량이 날 만한 행위를 했을 때 바로 알람을 띄우는 서비스고요. 전화기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다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전화기에 이제 또 연결된 카메라 그 사용자의 시야와 함께하는 카메라를 통해서 작업 현황을 먼저 모바일 폰 쪽에서 이제 감시를 하고요. 그래서 뭔가 불량이 날 수 있는 실제 작업이 일어날 것 같은 걸 디텍트해서 실제 작업이 시작되면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한테 이제부터 너 좀 감시해봐라라고 이제 신호가 갑니다. 그게 이제 요 그림에서 제일 아래쪽에 오른쪽에서 이제 액티베이션이 이제 왼쪽 액티베이션을 이제 가는 신호고요. 그 신호를 받게 되면 이제 마이크라든지 IMU 센서를 통해서 들어온 그러니까 딸깍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작업을 할 때 손의 움직임이라든지 요걸로 이제 판단을 해서 방금 했던 태스크가 제대로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뭔가 불량이 날 법하게 작업을 했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정보 이제 폰한테 알려주고 폰에서 봤을 때 이거 맞으면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 있다라고 하면 이제 작업자에게 경고를 알려주는 그런 응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미 실제 제조 공장에 나간 지 좀 된 서비스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로봇 청소기인데 이거는 이걸 정확히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알려드릴 수 있는 것까지만 이제 그려놨고요. 로봇 청소기에 이제 카메라가 좀 좋은 제품들은 RGB 카메라가 한두 개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개가 달려요.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이 달리는 모델도 있고, 그리고 센서도 이제 카메라와 함께 뭐 초음파 센서라든지 그런 다른 센서들이 함께 달립니다. 여기서 이제 청소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자기가 집안에서 어디에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슬램 문제를 일단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내가 주행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게 장애물인지 내가 밀고 가도 되는지 피해야 되는지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집안에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가 어딘가에다가 응가를 했을 경우에 이거를 밟고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로봇 청소기가 그런 짓을 해버리면 이제 집안이 작살이 나는데 그거를 미리 보고 판단해서 그걸 피해야 돼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또 어려운 문제가 유리잔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유리잔 밀고 나가면 깨질 수가 있고
유리잔은 또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좀 많죠. 그리고 가구가 있을 경우에 뭐 의자가 있다, 식탁 의자가 있다 그러면 이 식탁 의자 다리 간격이 내가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파악을 해서 지나갈 수 있으면 청소를 해줘야 되고요. 그때 청소를 못 해주면 그것도 소비자 불만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간격이 충분하면 청소를 해야 되고, 간격이 모자란다 하면은 가서 들이박는 게 아니라 이제 살짝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행위들을 할 때 신경망을 하나로 빅 모델 하나 만들어서 엔드 투 엔드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모델들을 잘 엮어서 많이들 하기 때문에 이제 멀티 모델 상황도 나타나고, 센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멀티 센서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NN 스트리머가 단순히 특정 앱을 지원하는 거가 아니라 그 삼성전자 같이 여러 제품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에서 같은 바이너리, 같은 소스 코드가 공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타이젠 내에 이제 NN 스트리머가 들어가서 모든 제품이 똑같은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NN 스트리머가 단순히 그냥 탑재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여러 API들도 함께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 뭐 인퍼런스 쪽에 파이프라인이나 싱글도 있고, 트레이닝 API도 있고, 이제 트레이닝은 아까 말씀드렸던 NN 트레이너를 사용하고 있고, NN 스트리머가 이제 인퍼런스에서 파이프라인과 싱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싱글은 이제 실제 G스트리머 파이프라인을 만들지는 않고 그 밑에 있는 뭐 각종 MPU 백엔드라든지 뭐 TF 라이트 같은 것들을 연결만 시켜주는, 즉 앱 만드는 사람이 내 모델이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되었건 아니면 뭐 비반대라는 특수한 MPU용 모델이건 아니면 SMPE용 바이너리든 상관없이 똑같은 소스 코드로 똑같이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받아서 이제 NST리머 싱글 쪽에서 이제 밑에 거로 분배하는 식입니다. 이건 뭐 파이프라인에서도 이미 그 밑에 백엔드가 어떤 프레임워크나 엣지, 어떤 프레임워크나 NPU인지 상관없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싱글도 똑같이 돌고 있었고요. 이건 이제 뭐 TV라든지 뭐 패밀리 헙 같이 이제 완전히 고급 사양의 제품일 때는 이렇고, 만약에 제품이 굉장히 작은 제품들, 가볍고 메모리 작고 스토리지도 작고 그래서 다 실을 수 없는 제품이라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NS트리머 싱글이라는 패키지 같이 빌드돼 나오거든요. 이 패키지를 깔았으면은 이제 파이프라인은 지원을 안 하지만은 기존에 뭐 일반적으로 그냥 일회성 인퍼런스 하는 경우는 모든 게 다 지원이 되는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드로 현재 타이젠에는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네. 저희 네, NN 스트리머 삼성 리서치 어플리케이션 여기까지 일단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서 이제 또 NN 스트리머 사용하시는 다른 분들이 이제 발표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파인더스 AI에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유를 끌게요. 네. 파인더스 AI에서 발표하실 분 마이크도 켜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를 제가 해드려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화면 공유가 참석자 화면 공유가 네.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인더스 AI의 이병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잘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아, 네. 먼저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약간 아마존고와 좀 유사한, 대신에 일반적인 아마존고는 센서를 되게 되게 여러 가지 센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데, 저희는 일반 RGB 카메라를 사용해서 무인 매장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휴먼 트래킹, 포즈 에스티메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것들을 모델을 올려서 여러 개의 카메라랑
거의 준 실시간으로 저희가 추론을 돌렸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이미 해결해 놓은 그런 그 소스가 있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NS트리머를 알게 됐고요. 지금은 현재는 실제 그 리눅스 서버랑 GPU를 가지고서 추론을 돌리는 첫 매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음 앞으로는 이제 TPU 기반의 엣지 컴퓨팅으로도 발전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계략도인데요. 이게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그려놓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모델들과 카메라들 간의 엔드엔드 관계를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개의 수십여 대의 카메라를 하나의 퍼넬에 집어넣고 그거를 NS트리머의 텐서 필터를 통해서 나온 그 결과값을 이제 MQ로 보내서 이제 저희가 그걸 따로 처리하는 방식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모델들 중에 투 스테이지 모델들 뭐 가령 탑다운 방식의 뭐 알파 포즈나 이런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 모델을 두 개를 띄워놔야 돼서 이런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고 하나의 모델을 거쳐서 다음 스테이지로 들어가는 모델도 지금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스트가 완료된 부분은 이 앞부분 MQ로 보내는 이런 부분밖에 안 되어 있고요. 이 뒷부분은 이제 제가 이따가 조금 질문 시간에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고맙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저 궁금합니다. 저기 혹시 지금 뭐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휴먼 디텍션 같은 것들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쓴다고 하셨는데 사용 시나리오를 보면 휴먼 디텍션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죠. 네네. 투 스테이지 같은 그래서 경우는 휴먼 디텍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 휴먼 디텍션이 된 다음에 포즈 디텍션을 하니까 이게 사실은 휴먼 디텍션에서 디텍션이 안 되면 포즈 디텍션이 동작을 안 하는 경우라 이게 파이프라인에서도 이걸 고려하고 하시는 건지 그러면 약간 컨트롤 그러니까 조건문들이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파이프라인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서요. 그 부분이 저도 조금 걱정이 많이 돼서 지금은 아직은 그 부분은 저희가 손을 안 대고 있고요. 지금 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은 아직 고려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질문을 주시면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아마 if 같은 컨트롤 같은 커스텀 레이어나 커스텀 엘리먼트 만들어서 컨트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시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예, 발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이제 클리온에서 오신 분께서 발표 하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화면도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클레온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조대양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이제 회사에서 발표할 내용은 이제 저희가 컴퓨터 비전 쪽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얹은 그런 경험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컨텐츠 목차는 이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설명드리고 저희도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피드백을 좀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져오게 되었고요. 저희도 이제 간단하게 붙여본 데모가 있어서 간단한 데모로 보여드리고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챌린지랑 간단한 플랜 같은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클레온이라는 회사로 이제 컬처 컨텐츠 AI를 이제 만드는 회사이고요. 저희 이제 딥러닝 생성 영상의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춰서 이제 누구든 직접 생성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영상 제작 프로세스 쪽에 좀 편리함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얼굴을 바꿔준다던가 화장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개발하는 중에 있고요. 저희는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제 프로덕트가 있는데 이제 카멜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용자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제 더빙 같은 걸 할 때 원래 이제 입 모양이 바뀌지 않는데
이제 입모양도 똑같이 이제 바꿔주는 그런 이제 더빙 시스템 이런 프로덕트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키오스크 쪽에 이런 이제 아바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키오스크 쪽에도 이제 정말 이런 세 가지 상품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런 얼굴 쪽, 이런 컴퓨터 비전 쪽에 이제 딥러닝을 돌려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좀 제공을 하고 싶어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WebRTC 서버를 이제 스트리밍 서버 앞쪽에 이제 붙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야누스 WebRTC 서버가 있어서 이제 가장 좀 가볍고 이제 제너럴한 펄포즈로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걸 이제 가져가서 붙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스타가 좀 많아서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을 했고, 이제 간단하게 C로만 메인이 구현되어 있고 이제 플러그인을 쉽게 할 수 있는 모듈 형식으로 구현되어 있어서 이제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NN 스트리머 이제 추가로 저희 이제 레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말고 지금 이제 그냥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 레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여기 이제 파이썬하고 자바를 많이 제공하고, 저희는 이제 파이토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파이토치를 쓸 때 이제 파이썬을 쓸 때 분산 환경을 좀 쉽게 간단하게 코드 뭐 몇 줄만 더 추가하면 분산 환경에 여러 노드가 있을 때 워크로드를 분산으로 처리해 준다거나 뭐 패럴라이즈 해준다거나,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오브젝트 스토어 같은 것도 쉐어드 메모리 형태로 해줘서 이제 관리를 해주고, 이제 GPU 리소스 매니지먼트도 해주고, 또 추가적으로 잡 스케줄링도 해주고, 나아가서 뭐 이렇게 노드 단에서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것도 해주는 이런 레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이제 이걸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NN 스트리머가 이제 이런 스트리밍 쪽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판단을 했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아키텍처 시나리오는 이렇게 이제 웹캠을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의 어떤 이제 동영상이 들어오면 웹RTC 서버, 이제 야누스 웹RTC 서버에서 이제 비디오룸이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RTP로 G스트리머에 보내고, 그걸 이제 NN 스트리머에서 받아서 이제 그 받은 어떤 이미지들을 이제 레이 쪽에 이제 던져서 거기서 이제 리턴 값을 받게 되면 그것을 다시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준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야누스 쪽을 앞쪽에 붙이는 거는 테스트가 끝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NN 스트리머랑 이 레이 쪽, 이 파이썬 프레임워크인 레이 쪽하고 연결하는 거를 좀 지금 시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간단한 이제 데모 영상이 있는데, 이제 이건 이제 NN 스트리머를 써서 이제 640 곱하기 480 사이즈의 어떤 이런 프레임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애니메겐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형태로 이미지를 바꿔주는 걸 이제 간단하게 로컬에서만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이제 한 7fps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토치 스크립트로 바꿔가지고 이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GPU를 하나만 썼을 때는 이제 저희는 한 24fps 정도 원하는데, 이제 풀로 이제 특히 또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제 인퍼런스 타임이 늘어나면서 좀 FPS가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레이 같은 프레임워크를 좀 사용해서 뭐 멀티 GPU 환경에서 좀 더 가속화를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생각하고, 저희도 사실 이제 NN 스트리머를 접한 지 얼마 안 됐고 G 스트리머를 접한 지도 이제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정확히 이제 그런 NN 스트리머 쪽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파이썬 레이 프레임워크를 붙이는 게 얼마나 적절한지와 어떻게 붙이는 게 또 적절한지를 사실은 좀 이제 배우면서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멀티 GPU 환경에서도 NN 스트리머를 좀 사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일단 이 레이 쪽을 붙이려는 게 첫 번째 이제 챌린지가 되고, 두 번째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딥러닝 모델들이 다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랑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이제 뭐 전처리나 후처리 같은 모델의 전처리나 후처리 같은 경우도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서 이제 그런 전처리 후처리가 이제 NN스트리머 쪽에 어떤 파이프라인에 필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일단은 NN스트리머 쪽에서 일단 파이썬 이제 이제 래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인베디드 파이썬으로 부르려는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트리머 쪽에서 파이썬 플러그인들도 제공해 주는 것을 일단 파이썬으로도 플러그인 같은 거를 작성하는 게 가능한 것을 확인해서 저희 쪽에 이제 파이썬으로 좀 커스텀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이런 전처리나 후처리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FPS가 좀 더 이제 아무래도 이미지를 다루다 보니까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게 되거나 이제 화질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인퍼런스 타임이 늘어나면서 FPS가 떨어지는 좀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이제 인퍼런스 타임을 좀 줄이려는 게 이제 목표에 있고 지금은 뭐 프레임이 이제 NN스트리머 쪽에서는 하나씩 처리가 되는데 그런 걸 뭐 배치로 처리한다던가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좀 최적화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NN스트리머를 좋은 프레임워크를 이제 제공해 주신 NN스트리머를 가지고 이제 엔드-투-엔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좀 하려는 게 회사의 목표이고요. 이제 컴퓨터 비전 쪽 딥러닝 모델들을 좀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게 이제 또 이제 목표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NN스트리머를 이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쪽에 이제 저희 회사 쪽에서도 컨트리뷰트 하고 싶은 의향이 이제 비록 저희가 실력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컨트리뷰트 하려는 의향이 많이 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파이토치를 사용한다거나 아니 뭐 파이토치나 컴퓨터 비전 쪽을 사용할 때 이런 플러그인들이 혹시 필요한 게 있는지 같은 거나 뭐 관련 뭐 다큐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준비한 발표 자료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아까 메시지 주신 분이 계신데, 예, 카이스트 분들도 이거 다음 세션에 그냥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이썬 관련해서 약간, 뭐, 나중에 토론해도 되지만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네, 파이썬 이용해서 전처리, 후처리를 하실 때 어차피 그 데이터가 다 텐서 타입이잖아요. 뭐, 네, 엠팩으로 압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뭐 프로세싱 하시고 이런 건 아닐 테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파이썬 필터를 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아, 텐서 필터 중에 파이썬 서 플러긴들이 있어요. 네, 걔네들이 이미의 파이썬 코드하고 파이프라인 내부하고 연결시켜주기 위한 플러그인들인데 그거 이용하셔서 네, 거기에 맞춰서 파이썬 코드 인터페이스만 하시면은 바로 파이썬 코드를 그냥 NSTM 파이프라인에서 실행할 수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거 사용해서 이제 텐서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서 전처리, 후처리 하시면 될 거고요. 네, 어, 예, 그리고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인베디드에서 파이썬 쓰는 거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성능이나 메모리를 포기하시는 거라서 네, 오히려 파이썬 써서 음, 일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혹시 그리고 그럼, 미디어 네네, 쪽, 예, 미디어 쪽은 특히 오픈CV보다도 G스트리머 기본 플러그인들 위주로 하시는 게 훨씬 성능이나 메모리 다 좋고요. 오픈CV 쓰면 보통 그냥 곱하기 2 하셔야 돼요. 오버헤드를.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혹시 한 가지 또 네. 네. 메일을 쓰시는 게 성능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디스트리뷰트에서 인프런스 성능. 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이로 인퍼런스를 하신다 그러면 사실 파이토치 서 플러긴이 아니라 레이 서 플러긴 하나 만드시는 게 맞을 거예요. 파이토치 네.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레이로 붙게. 아, 그러면 그 혹시 근데 그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레이 쪽이 그 C++ 이런 C++를 지원하는 플러그인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 텐서 그, 필터도 파이썬으로 만드시면 되죠. 지금 이미 있는 파이썬 아, 클래스처럼.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뭐 혹시 코멘트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네. 근데 인퍼런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시네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지가 레졸루션이 크면 아까 보여주신 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레졸루션이 크면 사실은 애니메이션이 많이 이렇게 블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졸루션 이미지가 클 필요가 없이 리사이즈를 한 다음에 뭐 인퍼런스를 한 다음에 다시 원본으로 백해도 애니메이션 같은 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섹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다 돌릴 필요가 사실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뭐 인퍼런스 시간이 그만큼 또 줄어드는 걸 거고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사실은 네 그것도 사실 말씀하신 어플리케이션 애니메이션 필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실 테니까 그리고 네네. 레이를 붙이셔서 성능 해석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냥 파이토치 그냥 기본 파이토치 쓰시면서 걔한테 인풋을 미리 전처리가 모두 끝난 걸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걸 반복적으로 써보세요. 그랬을 때의 스루풋이 지금 돌리시는 파이프라인보다 훨씬 좋다면은 레이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파이프라인부터 뭐 파이썬 쓰는 코드라든지 이런 것부터 먼저 고쳐보셔야 될 거예요. 아, 네. 지금 알겠습니다. 바틀렉이 거기가 아닐 수가 있어요. 네. 아, 네. 아니 뭐 사실 그 G스트리머 프로파일링 툴들 저 GST 샤크나 NN 샤크 같은 거 있는데 그걸 보시면 사실 어느 정도 분석 나오거든요. 어디서 지금 아, 네. 막히고 있는지. 네. 또 말씀하시려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따가 얘기해도 되는데 그, 제가 이거는 딥러닝이랑 이런 걸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배치 사이즈가 인퍼런스 배치 사이즈가 5개가 되는 게 모델을 5개 올려놓고 돌리는 거랑 차이가 어떤 거예요? 그게 제가 잘 몰라가지고. 배치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할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미지 5개를 한꺼번에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집어넣으면 아니면 인퍼런스 할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퍼런스 5개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이 한꺼번에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미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5개 한꺼번에 집어넣고 인퍼런스를 한번 돌리는.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만약 클래시피케이션이다 그러면 각각 5개의 배치 쌓여진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클래시피케이션이 5개가 나오는 형태인 걸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성능상에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모델을 인퍼런스 때는 배치 사이즈가 성능상이 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스트림 프로세싱 하는데 방해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발표로는 아까 메시지 주셨던 카이스트의 김재홍 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잠시만요. 화면도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입니다. 아, 네. 제가 그 어제 라섹 수술을 받아서 비디오를 못 켜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 아이나 한동수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3년차 진행 중인 이제 김재홍이라고 하고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아직 NN 스트리머나 이제 NN 트레이너를 써보진 않았는데요. 이제 다음에 진행할 연구에서는 써보려고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서 이 학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한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지금 진행 중인 연구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연구실은 이제 비디오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연구실인데 주로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이랑 DNN 딥러닝을 접목시키는 딥러닝 중에서도 이제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초해상화 모델을 접목시켜서 비디오 화질이나 사용자 경험을 증가시키는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로는 이제 VOD 시스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VOD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후속 연구로 이제 트위치나 유튜브 라이브 같은 라이브 스트리밍 시스템에서 적용해보고, 그리고 또 모바일의 온디바이스에서 초회상형 모델을 적용해보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뭐 CS 유수 학회들의 이제 실제 연구 결과를 퍼블리시를 했었고, 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는 이제 VOD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이제 VOD 시스템에서는 이제 AVR이라는 어댑티브 스트리밍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밴드위스에 따라서 그 뭐 비디오 퀄리티를 최적의 퀄리티를 밴드위스에 맞게 받아오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알고리즘의 문제점은 이제 결국에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는 비디오 퀄리티가 밴드위스에 이제 리미트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를 진행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보았던 어퍼튜니티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컴퓨팅 파워가 이제 충분해졌다. 점점 이제 GPU 같은 게 보급이 되면서 충분히 클라이언트의 밴드위스 리미테이션에 비해서 클라이언트의 컴퓨팅 파워가 되게 좋아졌다는 점이랑, 그리고 기존 코덱이 보지 못했던 이제 비디오에 존재하는 이런 리던던시를 조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오퍼튜니티를 네, 이용을 하려고 했었고, 이걸 이용하려는 도구로서 이제 DLN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DLN 중에서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거를 저희가 쓰게 됐는데, 그래서 DLN을 이용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그런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 수 있고, 또 DLN 특성으로 인해서 비디오 코덱이 보지 못했던 그런 하이레벨 피처를 더 만들어내서 더 좋은 퀄리티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DNN의 이점을 통해서 이거를 기존 비디오 스트리밍 시스템에 접목시켜서 사용자가 밴드위스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좋은 비디오 화질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좌측이 이제 기존 AVR이 받아오는 비디오 화질이고, 이제 오른쪽이 결국에 초회상화 모델을 적용해서 화질을 더 높인 저희 연구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오버뷰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밴드위스에 따라서 AVR은 그대로 동작을 하되 이제 받아온 해상도에 대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의 컴퓨팅 파워 리소스를 사용해서 초회 생활을 하고 뭐 240p, 360p, 480p 같은 이제 밴드위스가 제한된 상황에서 받아온 비디오 화질에 대해서도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연구에서는 이제 비디오 온 디맨드를 타겟으로 진행했었고, 컴퓨팅 디바이스도 이제 온 디바이스가 아니고 이제 그냥 데스크탑 클래스 GPU에서 리얼타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현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당시 썼던 프레임워크들은 FFmpeg랑 뭐 대시.js, 파이토치 뭐 이렇게 썼었는데, 사실 그때도 FFmpeg을 쓸지 이제 Gstreamer 쓸지 이제 고민하다가 뭐 FFmpeg을 쓰게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Gstreamer랑 NStreamer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쓰면은 더 좋게 뭐 구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후속 연구로 저희는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에도 적용을 하는 거랑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적용해 보는 거,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연구는 이제 요즘에 뜨고 있는 AR, VR 같은 뉴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도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속 연구로 참여한 라이브 스트리밍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 BOD 시스템에서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시스템에서 달라지는 점은 이제 송출자 사이드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건데요. 그래서 송출자가 이제 비디오를 업로드하면은 미디어 서버에서 이렇게 여러 비디오 화질로 트랜스코딩을 하고, 이제 디스트리뷰션 사이드는 BOD 시스템이랑 동일하게 이제 밴드위스에 맞게 이제 시청자가 받아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저희가 발견했던 문제점은 이제 송출자의 밴드위스가 리미트 되거나 송출자의 이제 인코딩 퍼포먼스가 떨어질 이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디오 퀄리티, 엔드 뷰어가 볼 수 있는 비디오 퀄리티가 되게 제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만약에 송출자가 밴드위스가 리미트 되거나 뭐 인코딩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1080이나 4K 화질을 제공하지 못하면은
애초에 이런 미디어 서버에서 이런 화질이 없게 되고 이제 아무리 이제 그 엔드 뷰어의 밴드위드 상황이 좋아도 좋은 화질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했었고 저희가 풀었던 문제는 이제 스트리머랑 미디어 서버 사이에서 그 밴드위스나 인코딩 퍼포먼스 제한될 경우에도 여기서 그 초회상화 모델을 이용해서 더 퀄리티를 높여주면은 결국 엔드 뷰어가 더 좋은 화질 시청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오퍼튜니티를 그 발견하고 이제 이쪽 인제스트 사이드에서 네,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풀었던 챌린지 중에 하나는 여기 스트리머 사이드에서는 그 저희가 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하이 퀄리티 그 정답값 레이블들이 존재를 하지만은 리소스가 부족한 문제가 있고 미디어 서버에서는 리소스는 풍부하지만 결국에 스트리머가 가지고 있는 하이 퀄리티 레이블이 없다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 그 어느 양쪽도 충분하지 않은 리소스나 이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 이제 온라인 러닝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발견했던 거는 이제 한 비디오에 대해서도 모든 이제 비디오 픽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부분만 추출해서 보내도 충분히 이제 초회상화 모델을 학습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기회를 발견했고 그래서 실제로 뭐 전체 프레임의 5%만 주기적으로 2초마다 보내줘도 온라인 러닝으로 충분히 그 좋은 화질을 트레이닝하고 좋은 화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발견해서 이거를 실제 라이브 시스템에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시스템의 오류인데 스트리머가 이제 캡처 디바이스에서 좋은 화질을 캡처를 하면은 저희는 이제 필요한 그 트레이닝에 필요한 패치를 추출을 해서 이제 비디오랑 함께 이제 비디오 기존 시스템은 이제 밴디스 상황에 맞게 비디오 화질을 조절하는데 저희도 밴디스 상황에 맞게 이 트레이닝 데이터 양을 조절해서 보내주게 되고 이제 미디어 서버에서는 이제 패치를 받아가지고 온라인 트레이닝도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인퍼런스 모델도 업데이트해서 초회생활을 진행하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 오버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좌측이 기존의 WebRTC가 제공하는 화질이고 이제 우측이 저희가 온라인 트레이닝이랑 그 실시간 인퍼런스 적용을 통해서 더 좋은 화질을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 이 이제 시스템을 만들 때도 이제 FFmpeg랑 구글의 WebRTC 소스 코드, 파이토치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해서 썼었는데 저희가 알아봤을 때 이제 G스트리머에도 네트워크 스택이랑 미디어 프로세싱 하는 그런 비디오 코덱 스택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구글의 WebRTC는 계속 그 코드 베이스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저희가 좀 쓰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G스트리머가 좀 더 그 활용하는 면에서는 좀 더 그 유저 프렌들리한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연구를 진행할 때는 G스트리머 NS스트리머 G스트리머 같이 이제 쓰는 그런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진행한 연구고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진짜 되게 앱스트랙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는 이전의 웍들은 다 트레이닝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인퍼런스 모델만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었는데요. 그 실시간으로 이제 비디오가 업로드가 됐을 때 그 비디오에 해당하는 모델을 빠르게 제공해주는 그런 트레이닝 시스템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를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비디오 프로세싱 클라우드에 걸맞는 이 트레이닝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 오버뷰로는 뭐 비디오 프로세싱이 기존의 트랜스코딩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은 저희는 이
이제 원래라면은 각 비디오에 맞는 DNN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 웍들은 DNN 모델만 클라이언트에 전송해 줬었는데 저희는 이제 비디오가 업로드 되면은 그 비디오에 스페셜라이즈 된 DNN을 이제 코스트 이피션트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이고,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다음 연구로 진행할 이런 트레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비디오 프로세싱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비디오 트랜스코딩 파이프라인이랑 저희가 이제 ML 트레이닝을 진행해야 되는 저희 이제 DNA 트레이닝 시스템 파이프라인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 프레임워크를 찾아보다가 이제 NS 스트리머랑 NS 트레이너가 저희 핏에 저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그 핏에 되게 맞는 프레임워크인 것 같아서 다음 연구에는 이제 사용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그냥 딱 드는 생각, 이거 혹시 삼성전자하고 산업과제하고 계세요? 아니요, 사실 이 아니요. 비디오 미디어 쪽은 안 하고 저희가 5G랑 NEC 쪽은 삼성이랑 산업과제를 하고 있는데 네, 다음 연구로는 아마 이거랑 비슷하게 좀 스플릿 컴퓨팅 관련해서 네, 스플릿 컴퓨팅, 에지 컴퓨팅 그쪽 연구 관련해서 진행을 할 생각은 있어서 그때도 아마 네, NS 스트리머를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트레이닝 시스템에서는 어떤 걸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베이스 모델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토ML 같은 거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직 사실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연구 스코프이 이제 아까 처음에 NM 트레이너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나 퍼스널라이제이션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도 그러니까 기존 비디오 스트리밍이랑 ML 접목한 웍들은 다 한 비디오에 한 DNN 모델을 제공해주는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되게 비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비디오도 되게 비슷한 비디오나 비슷한 특성을 가진 프레임들을 클러스터링해서 DNN을 제공해주면은 어느 정도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되게 효율적으로 실제 프랙티컬한 트레이닝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나 스페셜라이제이션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공개된 정보인지 아닌지 몰라서 제대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비슷한 접근 방법인데 약간 다르게 꼬아서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8K 영상을 이렇게 보내는 시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프라스트럭처가 8K 영상 보내기에는 별로 좋진 않은데 네. 8K 영상을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데서 보내기 위해서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이게 막 제대로 된 뭐 엠팩 표준에 이런 형태로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DNN 쓰고 있고 DNN한테 어떻게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DNN이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한 힌트를 서버 측에서 계속 보내는 쪽으로 하는 접근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카데믹 하기보다는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바로 진행되는 일들이라서 이렇게 찾아보는 게 힘들 수는 있는데 그런 시도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NS 스트리머가 딱 맞는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혹시 다른 코멘트 있으신가요? 재밌는 거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계획 어젠다대로 이제 자유롭게 이제 뭐 질문하시고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걸 뭐 먼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삼성 측에서는 아니면 이제 NS 스트리머나 NS 트레이너 측에서는 이제 볼륨메트릭 비디오 이런
이제 뉴미디아나 뭐 메타버스 이쪽으로는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볼륨메트릭 디스플레이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네, 아주 가까이에 볼륨메트릭 디스플레이를 하고 계시고요. 메타버스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VR, AR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음, 그 그게 아직 볼륨메트릭 디스플레이 네. 보면은 상당히 신기할 정도로 완성도가 이미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아직 디스트리머 측에서는 디스트리머에는 그런 이제 뭐 그런 360도 비디오나 그런 볼륨메트릭 비디오를 프로세싱하는 그런 모듈은 아직 제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모듈이 따로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 스테레오 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저 비디오 스트림이 2개면 되는 거니까는 뭐 따로 할 게 없는 거고요. 그리고 볼륨메트릭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말 그 3D 스트림을 바로 보낸다 그러면은 사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표준만 정해져 있으면 되는 문제라서 디스트리머 쪽에서 별다리 할 게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텐서로 치면은 기존에 3채널짜리 2차원 3채널 붙어 있는 그냥 3차원 텐서 가던 게 한 차원 더 붙어서 4차원 텐서만 가면은 똑같이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또 그다지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 아까 전에 저희 모델 계략도 그거를 설명드릴 때 그 네. 투스테이지 모델 같은 경우에 아까 뭔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스테이지 1에서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게 만약에 뭐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데에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사람 개수를 이렇게 딴다든지 해서 딴 다음에 그거를 두 번째 모델에 집어넣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 개수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런 거를 어떻게 두 번째 모델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넣어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신지. 저희가 지금 실제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건 바텀업이어서 잘 된다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제 좀 대비를 해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전혀 안 건드리고 파이프라인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첫 번째 모델에서 나오는 게 여러 명이 디텍트 됐을 때 여러 명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사각형 2차원 데이터가 3차원 형태에서 여러 명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그리게이터 쓰면 될 것 같거든요. 텐서 어그리게이터 써서 예를 들어서 뭐 최대 256명이 하나의 텐서에 쌓여서 온다 그러면 그걸 256개를 잘라서 다른 프레임으로 싹 쏴줄 수 있어요. 텐서 어그리게이터 쓰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은 사람을 하나하나 받겠죠. 거기서 뭐 조금 더 옵티마이제이션 한다면은 그 텐서 어그리게이터랑 두 번째 모델 사이에 텐서 if 넣어서 무효한 텐서가 올 때 그냥 드랍 해버리고 뭐 그 정도 하면은 좀 최적화 해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드를 건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뭐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오겠지만 일단 코드 안 건드리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코드를 건드린다고 하면 거기서 말씀하신 코드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NS 스트리머 자체 코드를 뭔가 건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또 쓸 수 있을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코드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미 컴파일된 바이너리 갖고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근데 궁금한 게, 디텍션이 사진 이미지에서 한 10명의 사람이 디텍션이 됐어요. 그럼 10명의 사람에 대해서 다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각각 10개를 기본적으로 스태틱하게 정해놓고 파이프라인을 뿌리나요? 아니면 그냥 10개를 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게 가변적인 인풋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변 인풋을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쭤본 거였는데 플렉시블 텐서랑 엮어서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최근 버전에서 스태틱 말고 플렉시블 텐서도 붙었으니까는 이제 사이즈가 계속 변하는 건 그걸로 대응하시고
개수가 변하는 건 어그리게이터랑 텐서이프로 대응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기존에 10개를 인퍼런스 하는 하는 경우에서의 계산 성능하고 그다음에 3개를 했을 때의 계산 성능하고 다를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다른 노드가 던지는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그 리미테이션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의 언제까지 계산이 되어야 되는지는, 그러니까 왜냐면 인풋이 많으면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오, 그런 것도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은 컴퓨터를 쓰시죠. 좋은 컴퓨터를 쓰시나요? 그래서 아까 배치를 물어보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배치를 그래서 묶어서 배치 한꺼번에 물어보셨구나. 피딩을 하면 사실은 어쨌든 캐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기는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거 아니면 이제 배치를 기반으로 한 병렬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돌리시던가, 아니면 뭐 큐를 만들어서 피딩을 하든가, 뭐 사실 이런 식으로. MQTT 쓰시면은 굉장히 많은 게 해결되긴 해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MQTT는 지금 막 개발된 모듈이라 베타 테스터가 되시는 거고. 그런 것들 굉장히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예, 그리고 뭐 들어오는 인풋도 사실은 한두 군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대에 라인 하나에 하나씩 카메라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최근에 작년 가을쯤에 이제 들어온 코드들이 쿼리 서버랑 쿼리 클라이언트 엘리멘트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뭔가 인퍼런스를 하는 서버가 있고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들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막 스트림으로 여러 군데서 쏘면은 각자 자기 답을 가져가는 구조로 짤 수 있게 해주는 엘리멘트들이에요. 그거하고 약간 유사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앱이. 네, 약간 감사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약간 가서 막 도와드리고지 생각이 막. 이게 네. 제가 완벽하게 이해는 지금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해 주신 것들로 저도 나름 더 찾아보고 네. 또 한 번 더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회가 되면 뭐 오프라인으로 잠깐 오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이 근처실 것 같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인더스 AI 한명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 네, 저도 파인더스 AI 한명원이고요. 방금 MQTT 말씀하신 게, MQTT가 어쨌든 NN 스트리머 안에서 들어가는 MQTT를 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별도로 이제 큐를 쓰려고 뭔가 하고는 있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전체 구조를 쿠버네티스로 구성을 좀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카메라별로 지금은 거의 매칭이 돼요. 카메라별로 예를 들어 카메라 2개에 뭐 이제 괜찮은 GPU 달린 컴퓨터 하나, 이런 식으로 현재는 매칭이 되는데, 좀 더 나중에 봤을 때는 어쨌든 리소스가 비는 애들이 막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성을 하는 게 어쨌든 목표이기는 하고요. 다만 지금 버전에서는 카메라랑 그냥 매칭을 시켜버리고, 일단은 저희도 어쨌든 지금의 제일 먼저 우선 목표는 모델 성능과 이 학습을 잘 시켜가지고 전체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첫 번째 목표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MQTT에서 설명 좀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어쨌든 그것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가장 정확한 설명은 지금 아카이브.org에 올려놨고, 그거를 링크를 GitHub 거기다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MQTT 이용한 NN 스트리머 필터가 지금 5개가 일단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가 2가지 정도로 나눠서 쓸 수 있는데, 하나는 스트림 서비라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스트림 데이터를 외부로 쏘고, 그리고 나오는 걸 여럿이서 나눠서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딘가에 웹캠이 하나 있을 때 걔가 MQTT 펍으로 스트림을 쏘면은 그걸 데이터를 받아와서 쓰고 싶은, 뭐 인퍼런스 하고 싶은 애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걸 나눠 쓴다든지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상정한 시나리오가 집 안에 네트워크는 잘 연결돼 있는데 인퍼런스를 제대로 할 만한 하드웨어는 딱 2개가 있고,
실제 사용자가 쓰려고 인터페이싱 하면서 AI 서비스를 쓰려고 하는 기계가 뭐 한 5가지, 6가지 있다고 하면은 그 5가지, 6가지 기계는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같이 인퍼런스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오직 네트워크만 잘 연결돼 있을 때 얘네들이 서로 마치 자기가 굉장히 강한 프로세서가 있는 것처럼 사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MQTT 기반의 쿼리라는 필터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거든요. 이 쿼리를 사용하면은 프로세서가 강한 녀석이 이제 서버가 되고 인터페이스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돼서 이거 인퍼런스 해주세요 하고 쏘면 돼요. 이제 데이터를 쏘면은 거기서 지정된 모델로 인퍼런스 한 게 다시 답이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의 서버에 여러 클라이언트가 물려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토픽 네임만 잘 정해주시면은 서버도 이제 2개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알아서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가게, 한 놈 죽으면 나머지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그러면 것까지 뭐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는 컴퓨팅 리소스, GPU 리소스 같은 거를 계속 체크해가면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체크해서 뭐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을 안 해요. 그거는 이제 그냥 사용자가 잘 짜겠거니 하는 거고, 그럼 사용자가 룰을 MQTT 만들어야 되나요? 자체에서 뭐 이제 컴퓨팅 룰셋을 만들어야 돼요. 룰셋은 이제 MQTT가 이미 있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용해서 룰을 만들어 쓰는 거고, 우리는 그 룰대로 동작할 수 있게 GStreamer 파이프라인 연결하고 그 밑에 데이터 흐름 제어하고 이런 거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 그 개발 정도가 뭔가 저희는 어쨌든 진짜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뭐 당장 일단 다다음 달부터 매장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적용하기는 힘든 레벨이라고 보시나요? 아직 공식 오피셜 릴리즈가 나간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테스트 알겠습니다. 케이스는 다 통과하는데 검증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막 또 하나 논문 지금 나온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아직 사용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NN 트레이너 설명해 주신 거에서 약간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주로 다 슈퍼바이즈 러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유저 케이스가 떠오르지가 않는데 NN 트레이너를 쓴다는 거는 뭔가 인베디드나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곳에서 학습을 하는데 학습 데이터야 뭐 모으겠지만 라벨링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어떤 생각해 보신 어떤 유저 케이스 혹시 있나요? 그 유즈 케이스가? 뭐 ASR이라고 하면은 ASR하고 TTS에서는 서로 리인포스 러닝이 가능해요. 내가 말을 했을 때 이걸 ASR 통해서 그냥 레이블링을 해버리고, 그리고 거꾸로 TTS를 트레이닝해서 내 목소리로 말하는 TTS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ASR한테 내 목소리 잘 인식시키는 것도 만들고, 이런 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전화했을 때 말하는 거 뻔하잖아요. 처음에 여보세요 하고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상당 부분은 레이블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2가지 다 할 수가 있는데 하드라이브를 UI를 통해서 애스킹을 유저한테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 강아지 사진이야. 클릭해서 우리 강아지 라벨 붙여서 밀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반면으로 그러니까 소프트 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티처넷이 있고, 그다음에 뭐 새로 업데이트 넷이 있을 때 이 기존의 티처넷에 있는 라벨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티칭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소프트 라벨링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정확한 시나리오는 사실은 하드 라벨링을 쓰는 것들이 에큐러시가 더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 한두 번씩, 그러니까 내 목소리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그러니까 피처들 뽑아내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특정 센텐스를 읽게끔 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그 피처를 가장 추출을 잘할 수 있는 뭐 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센텐스를 쭉 만들면 그걸 한 뭐 몇 개의 문장을 좀 읽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기존 데이터 센사이즈 해가지고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UI적으로 그렇게 뭐 사용자의 뭐 하드 라벨링을 계속 잘하는 거는 아마 애플이 UI를 잘하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미난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굉장히 재미난 거 많이 하고 계시고, NN 스트리머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아직 감개무량합니다. 저희가 하는데 좀 지금 감개무량하고 지금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카이스트에서 논문 막 이런 거 하는 곳에서 N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시고 실제 필드에서 커머셜라이제이션 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 코드의 퀄리티와 책임감을 지금 막 느끼고 있어요. 잘 만들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참고로 저희 삼성에서도 AR 쪽에서 아예 AR SDK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NS트리머 지금 쓰고 있어요. 아직 제품이 안 나가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AR 제품군에서도 이제 NS트리머 써서 이제 뭐 주변 물체를 매칭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앱들이 좀 있는데 저희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일 처음 제품 나갔던 건 갤럭시 워치였고 네. 또 뭐 상담하고 싶으신 거나 뭐 궁금하고 그런 거 있으신가요? 네, 이게 혹시 되게 그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궁금한 것도 여쭤봐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이게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 저희가 만든 그 저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그 모델 형태에서 잠시만요. 그걸 띄워놓는 게 잠시만요. 이런 형태에서요. 그 이 퍼넬로 하나로 모아준 애를 이제 직렬화해서 받은 다음에 얘를 다시 나눠줄 때 지금 네. 그 스트림 아이디 기반으로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네.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상황에서 이 패킷들을 서로 나눠주는 방법이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네. 그게 저희가 MQTT 쿼리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버가 여러 클라이언트한테서 받았을 때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가야 되니까 네. 남의 거 안 받아가고 자기 것만 받아가게 해야 되니까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시나리오에서는 이거를 입력을 준 노드한테 다시 아웃풋을 줘요. 어,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 정보를 그 메타데이터에 같이 넣거든요. 스트림 메타데이터 넣어서 마지막에 싱크 부분에서 그 메타데이터 읽어서 싱크하고 소스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테이블에서 이제 뭐 상대방 커넥션 인포 받아와서 이제 돌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구현이 돼 있어요, 저희도. 근데 지금 이거 그림상으로는 싱크에서 처음에 RTSP 소스 쏜 그놈한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다른 곳으로 원래 위치로 가는 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경우에서도 사실 메타데이터에 어떤 스트림인지 어떤 소스인지 적어뒀다가 그거 쓰시면 되는데요. 하나 주의하실 점은 G스트리머 필터들 중에 메타데이터를 날려먹는 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두 개 이상의 프레임이 하나의 프레임을 합쳐지는 지점이 혹시라도 파이프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보니까 그 RTSP 이런 패키지 들어올 때 하나를 막 여러 개로 나누던데 막 나눠서 들어오는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경우에도 다 그렇게 메타데이터를 한 패킷에만 이렇게 넣어줘도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개로 프레임 나눴으면 그러면 안 되죠. 프레임마다 있어야 돼요. 이게 한 프레임을 되게 막 같은 RTP 타임으로 여러 개로 막 이렇게 보내주는 애들이 있던데 이건 제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더 그거를 제대로 컨트롤 하시려면은 그 태그 관리하는 필터 만드셔서 붙이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되게 부끄러운 질문인데 그 패드 프로브 같은 걸 이제 패드에다 달아가지고 이제 버퍼를 조작하는 거랑 서브 플러그인 같은 걸 제작해서 붙여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패드에서 달아놓고 하는 거는 약간 해킹 같은데요. 그 뭔가 임시적으로 코드 안 건드리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붙이는 거고 사실 그렇게 하면은 뭐 그 사이에 다른 큐도 넣을 수 없고 그냥 그냥 코드 해킹 하는 거죠. 그냥 코드 다 들어가서 다 고쳐버리는 거고 필터로 하시면 기존 인프라 다 쓰시는 거고 그리고 뭐 필터로 좀 나눠 두셔야 혹시 나중에 프로파일링 하실 때 기존 툴들 써서 다 볼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뭐 카이스트나 클레온 분들께서는 또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저희 네. 네, 말씀하세요. 네, 클레온 쪽은 일단 없습니다. 좀 더 많이 코딩 해보고 돌려보고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안녕하세요. 예, 예. 혹시 그 NN 스트리머 로드맵은 혹시 따로 아는 거 아, 로드맵을 예, 예. 아, 로드맵을 제가 안 했군요. 네. 예. 이거는 예, 저희 뭐 그동안 왔던 길이고 이제 저희 앞으로 하려고 할게요. 공유되고 있나요? 네, 화면 공유. 이거 슬라이드 보이시죠? 예. 일단 텐서 필터 쪽에 보통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제는 텐서 필터를 더 이상 확장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에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직접 컨트리뷰션 해주시면은 그걸 저희가 기대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나마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는 텐서플로우랑 텐서플로우 라이트, 거기 더해서 이제 딜리게이션 쪽인데, 요거는 계속 최신 버전 따라가고 있고요. 파이터칩 쪽도 이제 좀 쓰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 안에도 있어서 이것도 최신 버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각종 하드웨어 가속기들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상품화 과정에서 맞닥뜨렸다 하드웨어 위주로 했고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더해서 이제 엔비디아 하드웨어나 이런 정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파이썬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외부에 작성하신 라이브러리나 뭐 코드들을 이제 필터를 꽂기 위해서 쓰는 게 여기 있는 코드 인풋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이제 파이썬하고 C++ 정도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스크립트 많이 쓰시는 분들, IoT 하시는 분들이 이제 루아 스크립트를 원하셔서 이제 루아 스크립트가 최근에 추가가 됐고요. 루아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뭐 C나 파이썬처럼 미리 코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코드 파일을 이제 필터에서 읽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파이프라인 안에서 바로 스크립트 그냥 넣으셔서 실행하는 것도 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파이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험하느라고 만든 좀 어설픈 코드긴 한데, 뭐 미디어 파이프라인도 이제 NSTimo 파이프라인 안에 이제 꽂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퀄컴이랑 저희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MPU에 대해서는 최근 이제 상품화 진행되다 보니까 최적화 관련 코드들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겁니다. 네, 그리고 OS 서포트 부분도 이제 더 이상 확대는 안 되고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멈춰 있을 것 같고요.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건 이제 타이젠, 우분투, 안드로이드 세 가지 정도고, 욕토랑 맥OS는 약간 취미 정도 수준에서만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타이젠이 뭐 안드로이드처럼 좀 별난 플랫폼은 아니고 일반적인 리눅스 디스트로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 데비안이라든지 오픈소스라든지 이런 데서 쓰시는 것도 별로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릴리즈는 하고는 있지 않지만은 데비안이나 수세 정도까지는 뭐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돌아가는 거는 다 확인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타입들이 좀 오래 전부터 쓰셨으면 바뀌는 거를 보셨을 텐데, 뭐 지금 현재 쓰시는 분들은 아더 텐서즈, 뭐 멀티 텐서 서포트까지는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2019년부터 된 거니까 다들 써보셨을 텐데, 이제 작년에 새로 들어온 것도 이제 플렉시블 텐서랑 스파스 텐서 들어왔고요. 이게 기존 텐서즈 타입이랑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코드에서 좀 그냥 아더 텐서즈라고만 하시면은 저희 코드 현재 최신 코드에서는 그냥 스태틱 텐서라고 알아듣고 동작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그 텐서 디멘전이 계속 프레임마다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텐서 내에 0값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보내기 싫으시면 이제 플렉스블이나 스파스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그 싱글 텐서 전용이 아더 텐서의 경우에는 이제 업솔릿을 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는 이제 이거 쓰시면 경고문 정도만 나오고 등장을 할 텐데요. 아마 뭐 내년 정도부터는 싱글텐스는 아예 막을 것 같고요. 데이터 타입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넥티비티 쪽도 이제 그동안 확장이 많이 돼서 이렇게 커넥티비티 1은 이제 실제로 다른 기계랑 커넥트하는 건 아니고 다른 데이터 스트림이랑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뭐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같은 것들은 이제 워낙 과거부터 됐었고 최근에 이제 좀 붙었던 것들이 이런 미디어 데이터가 아니라 임의의 바이너리 스트림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처리할 수 있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옥텟 스트림 추가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IoT 하시는 분들이 좀 요구를 한 건데 플랫 버프나 플렉스 버프 같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시리얼라이제이션 포맷들도 이제 작년부터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더 계획이 없는 건 더 이상 뭐 굳이 필요한 게 있나 싶어서 이제 계획이 없는 상태인 거고요. 여기 이제 다른 기계하고의 연결에 해당하는 커넥티비티는 이제 좀 아직 할 일도 많고 이제 계획들이 좀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주로 기존의 G스트리머에서 이미 존재했던 TCP, UDP, RTSP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도 그냥 써보는 수준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gRPC나 로스1, 로스2 정도로 이제 NSS트리머 호환되게 했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한참 많이 했던 게 아까 좀 얘기 나왔던 그 MQTT 기반으로 스트림을 쏘고 스트림 받고 혹은 쿼리를 통해서 오프로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작년에 했고 올해 중에는 이제 하나씩 실제 다른 사용자분들 삼성 내에서 이제 사용하는 사업부에 이제 하나씩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안정화나 성능 최적화도 같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 들어오는 기능들은 이제 NS스트리머를 쓸 수 없는 기계들도 이 NS스트리머 파이프라인하고 연결될 수 있게, 그러니까 리눅스를 올리기조차 부담스러운 아주 조그만 기계들, 뭐 메모리를 4MB 갖고 있다든지 뭐 8MB 갖고 있다든지 이런 기계들이 NS스트리머한테 그 인퍼런스 워크로드를 오프로딩해서 마치 NS스트리머가 이미 안에 있는 것처럼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면은 뭐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세퍼레이션 하는데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쿼리 쓰시면 이미 되어 있는데 MQTT를 써서 연결하는 거는 굉장히 유연하고 기능이 많아서 편한데 이 MQTT 문제가 스루풋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편한 대신에 이제 성능이 안 좋은데 요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제어 부분은 MQTT 쓰고 데이터 전송은 별도로 다른 프로토콜 쓰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한 게 이제 지금 현재 TCP/IP만 쓰는 건 이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뭐 RTSP나 기존 다른 프로토콜을 유연하게 마음대로 바꿔 쓰실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이제 2022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에 이제 추진을 하는데 올해 중에 결과물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부분으로 메터 IoT 표준이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이제 뭐 애플이나 뭐 LG나 삼성이나 온갖 회사들이 다 모여들어서 IoT 표준을 만들고자 하는 컨소시엄이고요. 여기에도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가정 내 IoT 기기 간의 연결해서의 AI 스트림 데이터는 이제 NS스트림으로 할 수 있게 해보려고 이제 여기에도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의 연장선상들이고 이제 2022년에서 새로 들어올 아이템들인데요. NS스트리머 엣지라는 프로젝트는 아까 커넥티비티 관련해서 NS스트리머를 실을 수 없는 기기에서도 NS스트리머 파이프라인하고 연결하게 해보자라는 목적의 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 그림이 기존의 커넥티비티를 포함한 NS스트리머 구성이고요. 여기에서 파이프라인 간의 연결에 관련한 부분을 이제 G스트리머와 관계없이 쓸 수 있도록 빼내서요. MQTT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NS스트리머 엣지라는 패키지로 빼내서 G스트리머나 리눅스를 실 수 없는 기기에서도 기존 NS스트리머 파이프라인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패키지가 구성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타이젠 RT라고 하는 RTOS 사용해서 함께 릴리즈가 될 거고 뭐 다른 RTOS에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패키지로는 저희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 NS스트리머 엣지는 이제 아무래도 LGPL로 하면 RTOS에서는 쓰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파치 라이센스로 저희가 내보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API가 새로운 계층이 생기는데요.
기존의 인퍼런스 API는 뭐 타이젠 기기를 쓰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별로 쓸모없는 거였는데, 요 서비스 API부터는 이제 타이젠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도 쓸만한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서비스 API는 뭐 설계가 이것보다는 더 구체 설계는 돼 있는데 아직 구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API 인터페이스 정도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UCG 케이스 보시는 것처럼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분 혹은 뭐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분하고 앱을 직접 만드시는 분하고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을 분리를 해서 앱 만드시는 분들은 앱 코드만 신경 쓰고 AI 서비스 개발하시는 분들은 파이프라인까지만 신경을 쓰게 이제 해서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만들 수 있게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다음 효과는 AI 서비스 모듈이 하나의 독립된 모듈로서 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AI 앱들이 이제 붙어서 인퍼런스나 뭐 트레이닝을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익스텐드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NN스트리머 엣지에 붙어서 앱들 입장에서는 NN스트리머나 G스트리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원격으로 NN스트리머 파이프라인에 붙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요런 걸 이제 API화해서 좀 쉽게 쓸 수 있게 실어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요 프로젝트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삼성 내부에서 NN스트리머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큰 불만이 에러가 났을 때 이 에러가 뭔지 알기가 너무 힘들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들이고요. 최근 한 2달 동안 에러 메시지들을 일단 API 차원에서는 에러 메시지들을 싹 다 다시 쓰고 다 데이터가 좀 나오게 바꾸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NN스트리머 코어에서 나오는 에러들, 특히 그 스트림 캐퍼빌리티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러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 파이프라인 구조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스트링으로 이렇게 표현된 파이프라인을 읽기를 너무 힘들어 하세요. 아니면 스트링을 표현하는 걸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약간 좀 편하게 위지위그 에디터처럼 그냥 마우스로 끌었다 그릴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애초에 파이프 비즈라고 G스트리머 파이프라인을 GUI로 편집할 수 있는 툴은 있는데 얘가 별로 적합하진 않아요. 얘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그릴 때 그리는 즉시 그 파이프라인이 컨스트럭트 되면서 실행이 준비되는 상태라서 뭔가 더미 파이프라인 만들어 보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계없이 실행하지 않고 그냥 편집만 하고 G스트리머 파이프라인 디스크립션이 나오는 형태로 될 수 있게 하려고 기존의 파이프라인 에디터가 잘 되어 있는 구글 쪽 솔루션을 붙여 쓰기 위해서 구글 쪽 파이프라인 디스크립션에 쓰는 PB 텍스트랑 이제 변환이 되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요거 컨버터까지는 됐고 이제 GUI를 얹어야 되는데 다른 또 분들이 NN스트리머 스튜디오라는 거 만들고 계셨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NN스트리머를 GUI 상에서 그림 그리듯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스튜디오 안에서 파이프라인 실행해보고 파이프라인의 성능 문제 어디 있는지 진단하는 것까지 하는 걸 만들고 계신데, 불행히도 이분들이 인도에 계신 분들이 오픈소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 말고는 아직 못 쓰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분 설득해서 오픈소스화 시키려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이게 설득이 성공된다면 이제 좀 쉽게 파이프라인 만들어가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장기적인 목표는요, 사실 왼쪽 아래에 있는 것들처럼 삼성 디바이스에서 그냥 NS만 쓰는 거에서 저희가 만족할 생각은 없어요. 일단 2022년에 하고 있는 것들이 얘네들을 묶어서 이 중에 프로세서가 강한 놈한테 인퍼런스 맡기고 인터페이스만 가진 놈한테 이제 AI 서비스를 마치 강한 프로세서가 있는 것처럼 이제 제공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표현하는 게 일관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삼성 디바이스만 집안에 다 갖고 있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온갖 회사들 기기를 다 갖고 있을 텐데 얘네들을 연결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 기기를 통해서도 일관된 AI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하겠다가 저희 이제 뭐 장기적인 목표고요. 이것 때문에 모든 코드를 오픈소스하고 다른 플랫폼에서도 쓰기 쉽게 하고, 그리고 메터와 같은 외부 컨소시엄에서도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과정에서 저희 삼성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분의 참여가 많을수록 사실 이러한 방향은 성공률이 높아지고요. 컨소시엄 참여할 때도 저희만 만든 코드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만든 코드도 들어왔다라고 해야 좀
이게 말이 먹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로드맵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없으시면은 이대로 일정대로 마칠까요? 다음엔 오프라인으로 맛있는 네. 차도 마시면서 커피를 한잔하면서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스크 네. 안 썼으면 좋겠어요. 다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계속 잘 써주시고요. 피드백 같은 거 저희 GitHub 이슈나 뭐 이런 데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도 사실 사용자분들의 인풋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NS팀을 개발하는 것도 좋고 사용하시면서 인풋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